신백훈 정익학당의 신백훈입니다. 정익, 밝을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정익학당입니다.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에 우리 아주 젊으신 훌륭한 정성민 선생과 함께 안두희 책 왜 김구 선생을 사살했나 후반부를 발제하게 되겠습니다. 시역은 임금이나 군주나 아버지나 이렇게 사살하는 것을 시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두희는 생부는 북한에서 이제 월남을 했는데 생부도 있지만은 김구 선생을 친아버지처럼 부자지간에 인연을 맺었는데 왜 아버지 같은 김구 선생을 시역에 본인도 시역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독자들도 시역의 고민 이 단어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이라고 한 거는 김구 저격 직후에 체포가 돼서 그날 영창에 바로 갇힌 다음 날부터 6월 20일부터 08일 전날 8월 1일까지 쓴 일기 형식으로 그 일기는 그날 다 검열을 했고 일기를 쓴 거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다른 내용이 있을까봐 그 관계 헌병대에서 다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이 책 내용은 발제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이 책을 안 읽더라도 이 발제 자료만 보더라도 대강의 뜻은 다 알 수 있고 책 반은 본 것이나 마찬가지고 꼭 이 발제자를 보면서 이 책을 사서 구입을 해서 읽어 보시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발제 자료는 상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에 대한 반영 낙인과 별개로 초판본 출판 이후에 이 책 자체를 아주 불안시했죠. 불안시.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는 읽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정근 북콘서트가 아니었으면은 이거 읽지도 못해서 그냥 세상을 떠날 뻔했는데 덕분에 이 책을 읽게 돼 기회를 준 데 대해서 우리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사에 쓴 책 내용이 보이는 영광과 나라를 바꿉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세 발의 총성 1949년 6월 26일 6.25 전쟁 바로 1년 전 오전 11시에 빵 영광과 나라와 바꿉시다. 김구의 육두문자 고성에 이은 책뭉치 벼루 붓 투척으로 이어지고 김구가 던진 책장 못에 강타당해 안두희의 머리 좀 피가 흐르고 안두희는 두 눈을 찔끔 감은 채 권총 방아쇠를 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영광과 나라로 바꿉시다. 자, 안두희 소개를 쭉 보면은 1917년생이면서 쭉 나왔는데 3사 평안북도 신의주 고등 상고 신의주 상고를 졸업해서 금융조합 서기. 금융조합은 지금 농협 협동조합, 농협은행의 직전, 농업은행 그 직전 일제시대의 금융조합입니다. 발제자 신백훈이도 농협을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같은 금융조합 대선배죠. 대선배. 옛날 농협은 전부 전국적인 조직으로 금융조합이 다 있어서 그 사무실을 농협에서 인수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AI가 말해주는 우리 안두희 관상은 어떤가? 이거 그냥 뭐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볼 건가? 종전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안두희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안두희를 재평가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한번 봤습니다. 이만 헌칠 깨끗 두뇌가 좋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볼 수 있고 말재주가 좋다. 글재주도 좋고 아주 글도 좋습니다. 자, 책 속으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발제 자료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반란사는 누가 사준 겁니까? 송진은 누가 죽였습니까? 장덕순 누가 죽였습니까? 막 대들었죠. 이 책은 목차가 없는 책인데 우리 전반부는 6월 27일부터 7월 9일이고 후반부는 이제 신백훈 발제자가 하면서 그날 일기 중에서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소제목을 쭉 달아보면서 지금 보더라도 독자들이나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느낌을 알 수 있게 해봤습니다. 자, 신백훈 발제자가 하는 후반부 7월 12일 그 전날 부인이 면회를 왔습니다. 부인이 면회를 와서 만나니 빵을 주고 가고 그랬는데 감시병 먹으려고 하다가 감시병 생각이 나서 봉지처럼 내밀었는데 감시병 무뚝뚝한 말투로 아니요 해서
거절해버리니까 내밀었던 손을 당기기가 어쩐지 어색하다. 자기 아내의 뜨거운 정성을 차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봉지에 담았을 적이 얼마나 눈을 앞을 가렸으랴. 자기 부인에 대한 감정을 표시를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불쌍한 운명을 지닌 여인, 비운의 얘기는 없이 싹튼 연애의 순정과 순정은 양가 아버지와 할아버지, 노인네들이 반대를 도리 행복의 실현으로 여기면서 자기와 같이 했다. 어려울수록 순종이 도를 빛냈으며 애모의 종을 더하였다. 네, 1, 2 내용 중에는 부인 소개인데 부인이 아주 미인으로 그 감시병들이 전원에 열면은 미인이 와서 자꾸 이렇게 면회가 되는지를 이렇게 사정하고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북한에서 그 단란이 나른 길이 길지 못했다. 왜? 8.15 후에는 빨갱이들 때문에 그래도 북한에서 지식층이고 중산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부인이 내조의 힘을 깨달았고 남편이 사기를 고무시킨 폭풍이라도 몰아치듯 남편이 운동에 협조할 때는 범이 구레라도 뛰어들듯 이렇게 표현도 아주 멋들어지게 자기 부인을 소개하였습니다. 원래 할 때만 해도 대사가 이롭지 못함을 깨닫자 그 무시한 판국에 여자의 몸으로 뒷수습을 인수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혼자서 생후 1달짜리 젖먹이를 등에 업고 그 마선을 넘어왔다. 남에게는 어색한 말, 무슨 자기 마누라 자랑은 팔부출이라고 하잖아요. 팔부출. 그 달관한 기품과 강직한 성격, 침착한 도량 생각할 때에 실로 나의 아내로서는 과분한 상대라고 평하고 싶은 것이 지금 죽음에 직면한 안두희의 솔직한 심정이다. 일제시대에는 또 이런 사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의 처가 단신으로 위험 무릅쓰고 갈기에 맞아 미치기 뭘 끌려가는 안두희 뒤를 따라가면서 한민족의 서름과 무고한 남편의 입장을 설득시켜서 일본 장교들에게까지도 호소했다. 요 사례는 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어서 이거는 자기 마누라의 굳은 신념이 소유지가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기 부인 칭찬하는 일이 일기였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에는 이 범행이 자의설이냐 사주설이냐 사주설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런데 이제 감시병들인데 하도 이렇게 하면서 안두희를 연구하다 보니까 감시병들도 장교님하고 경질까지 붙여주는 데는 거북스럽다. 맨 처음에는 누구에게 매수돼가지고 김구 선생을 죽인 줄 알았더니 요즘 세평을 들으면 그런 것 같지 않다. 안두희를 역적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애국자로 동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분명히 애국심에서 행하여진 자의적인 거사가 틀림없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김구 선생님도 애국자지만은 안두희도 애국자가 아닐까 하는 동료 비하사의 동의를 구하면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범인은 목하 엄중 취조 중에 있으니까 사건 내용은 아직 발표 시기가 못 된다고 본다. 내막을 공표한다는 것은 애국자이신 김구 주석이 체면에 욕을 돌리게 될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도 여기 나옵니다. 심지어는 군부에서 안두희를 시켰다는 등 대통령 이승만 등이 사죄했다는 등 별의별 말이 다 떠도는 모양이지만 참으로 미안하고 황송스러운 일이다. 군대의 체면이니와 미천한 안두희 자기 자신의 본명이 대통령의 위신에까지 언급이 된다는 것이 무엇으로 사죄해야 옳으랴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7월 10일 조사 중에서 일상 중에 보니까 오늘 또 면회가 왔다는데 또 부인이 왔는가 해서 여자애가 보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만 여러 사람인데 그 서북 청년 동지들이 왔다. 그날은 와서 담배니 쪼꼬리지니 생과전이 많이 주고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시병 비하사에게 알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일요일날 당번이던 감시병과는 달리 미안합니다 하면서 받더라. 다음 7월 14일 날은 한독당의 몰락과정 유머러스한 목소리로 붕대형은 오늘로서 만기다. 그때 저기 갈 적에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붕대를 감았는데 붕대형은 붕대를 풀게 됐다는 겁니다.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은 그 6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 김양수 죄상이 막 명백히 드러나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구 선생이 여파이고 국회 내 불순 문제, 숙청 사실 등 여러 가지 충동이 국내 모든 정세를 급격히 변화시켜서
미국에서 원조도 잘 해주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됐다. 한독당이 몰락 과정에 임한 오늘 이런 모든 현상이 일개 무명 청년인 안두희의 투석에 의한 파문의 영장일진데는 의미도 있다. 마치 이거 보면서 의병은 생각합니다. 기시감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국힘당하고 한독당 이렇게 기시감이 됐는데요. 7월 14일 이준열사 재산날에 김구 선생은 가고 객관적인 반전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단계를 내적으로 분열시키던 음흉한 마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준 선생이 재산날에 순국여사를 지면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쩐지 그 그리움과 감매가 골수에 사무친다. 이준열사 선생님이시여 그대께서 뿜으신 뜨거운 피 3천만의 가슴에 점점이 숨이 사옵고 그대께서 울부신 단장의 유언 지금 저의 안두희의 정신 속에도 생생하나이다. 이런 이준열사 같은 애국심 때문에 안두희도 애국 실천을 한 것이다. 그런 의미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7월 15일 친한 친구가 가족 암살을 기도했다. 이 중국에서도 뭐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방이 되니까 왔는데 중국에도 많은 재산들도 있는데 그때 중국에서 대사를 못 가져오게 중국 공산당들이 못 가져오게니까 친구 김모에게 매년 맡겨놔뒀는데 그 김모가 전범자로 몰려서 현지에서 죽어버렸다 하니 나의 직계 가족의 문자 그대로 적수공고 빈손이 돼버렸다. 꿈에서도 김구 선생의 꿈도 많이 꾸고 막 그랬던 내용이 쭉 일기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최라고 하는 특등대원이 있었는데 서북동지에 근데 이 최가 누구에게 매수되었는지 안두희 가족을 암살할 목적으로 야반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돼서 지금 기소 중이다. 안두희는 그 말을 듣고 야 그거 신용하기 어렵다. 그런 리가 없다. 신문 오보가 아닐까. 세상 사람이 믿지 인심 못할 인심 사람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친한벗 한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서글프기 짝이 없다. 7월 16일 날에는 군대 생활을 회상하는 날. 군대 생활 2개월간 거의 웃어보지도 못한 10배에 들린 사람 마냥 남의 정신으로 들었다. 이러한 심리에서 사병들 취임식 전 1시간 동안 내 방이 부하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싫지 않았다. 그들이 저녁만 되면 7, 8명, 12명씩 와서 그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회를 서로 사귀고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 안두희 소인은 했다는 겁니다. 나의 군대 생활이라고는 육사 시대를 제외하면 겨우 4개월, 처음 군대 생활은 전반기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군인다운 군대 생활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저명 인사를 죽인 그 법이 도리가 있고 의리가 있고 법이 있을 때는 나는 살 수 없는 몸이다. 나는 살아서는 안 될 목숨이다. 7월 17일 사형과 무기형. 사형일 것이냐 무기형일 것이냐 분명히 따진다면 생에 대한 미련일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삶을 추구하면 절대 아니다. 장차 사형이 무기형으로 될는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전혀 준비 없었던 삶의 선거에 대한 응수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초점이다.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경고장에서 죽지 못한 것은 하나 것도 없고 요즘 소크를 야속하다 할 것도 없고 지금 새로 당하는 번뇌를 쓰다 할 것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찰나의 기분에 이루어진 죽음이 경박한 죽음이 되기 싫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새로운 시련에서 다시금 잡념을 물칠 수 있다면 그 연내에 이루어지는 죽음이야말로 그만큼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주 사색을 이제 많이 하는 안두희 소였습니다. 7월 18일 죽음과 삶, 알소위 승진해서 중위가 됐습니다. 이상스러운 선입관이 앞서서 그런지 날이 갈수록 이껏 주위의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친절해지는 것 같다. 이것도 나에 대한 객관적인 분위기 반영인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사형이 아니고 최고 무기형 정도로 낙찰되어 버리는 것인가?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이제는 거의 결정적인 사실인 것만 같다. 나의 변명 사실에 대해서 당시 사태가 시간적으로 절박감을 느끼게 됐고 나의 관찰이 허구가 아니었다는 것은 국내 정국이 추이와 국제정세의 반전에 명백했을 때 그것만이라도 안심이 된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첫째, 국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또 나에게는 변함없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사람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아로서 자기가 스스로 각오했던 그 죽음을 시간이 경고가 된다고 해서 뭐 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권총에 장탄하면서 외친 선생님과 나라를 바꾸자는 말,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께서는 이것도 순국이라고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쭌 말씀, 이 심경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7월 19일 제헌절에 참으로 48년 건국하고 1년이 참으로 숨가쁜 1년이었다. 50선거 1주년에 이어서 제헌기념일인데 국회를 무대로 삼던 정석불락지의 도랑,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이렇게 되었다 말이야. 또 지난 봄에 벼르고 별로 국회 방출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건 중상 모략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거 보니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가 해보던 서청주지 서북청년단 중앙집행위원회가 훨씬 더 모범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기대가 지나치게 컸던 답도 있겠지만 갑자기 받은 밥상, 즉 민주주의 성찬이라고 하는 갑자기 받은 산창이라서 젓가락 될 때를 몰라 어리더리도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역력하게 반국가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소수분자들, 정치 몰입애들, 마치 지금 입법 독재하는 지금 국회도 비슷합니다. 니들 당하고 있는 꼴이야말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7월 20일 변호인과 검찰관 새로운 구역이 시작되는 날이 밝는다. 취조실로 불려갔는데 관선 변호인 K소령은 남모를 노신사를 소개했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전 대법관 이상기 선생, 민간 변호인으로서 위촉을 받고 K소령과 더불어 안두의 변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 아니 살인수인 나에게 변호인 2사람이나 붙게 되었다.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의도가 알다가도 모르다. 제 거가 살인이고 시역이 죄인인데 무슨 변호인이 필요한 건가? 굳이 형식상 국선 변호인 필요하면 K소령 한 사람으로도 충분할 것인데 법조계 원로 이생생까지 동원시킬 것이 무엇이냐? 연로하신 이 선생님에게 패력기 같이 생각을 하니 도리어 민망스럽다. 이것을 보더라도 안두희가 무슨 배우설이다, 조작이다, 모의를 했다, 그건 아니는 것이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7월 20일 변호인과 검찰관, 야 군법회의 할 적에 검찰관 풀기원으로서 조건이 있냐? 예, 있습니다. 군법회의 신랑을 끝까지 전국에 라디오 중계방송해 주시고, 이건 나 죽음을 각오한 거니까 꼭 들어주셔야 된다. 중계방송 절차를 신문을 통해서 온 국민이 알게 해달라. 검찰관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건이 나왔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래? 출정면에 응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야? 예, 저는 예비신문에 응하지 못하겠다. 설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검찰관이 약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또 오겠다 하면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나가버렸다. 그러면서도 억슬라니 억슬 중계방송을 강요하는 내 심정을 제3 냉정히 자성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우리 안두희의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식인으로서의. 공판장이 신랑이며 사건의 진상은 중계방송을 통치한 안 해도 신문잠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을진데 어련할 것인가. 일종의 천박한 영웅심이 아닐까 자책하면서도 이 요구를 철회하고 싶지 않다. 나의 선천적인 괴벽이 탓인지도 모르겠다. 잠을 못 들인다. 7월 21일 국회 프락치 기사와 동일난 치면 김구 선생이라는 활자와 안두희라는 숫자가 수없이 들어온다. 신문에. 내 사건 기사 대조적으로 같은 이면 좌편에는 남로당 국회 프락치 활동 상황 보고서가 실려있다. 내 사건 기사와 국회 프락치 기사가 동일난 측면을 타게 된 것도 어떤 순명의 장난인 것 같다. 그 국회의원들, 국회 프락, 이문원, 이구수, 최태구, 노일란, 박유론, 강욱준, 김병혜, 김옥주, 황윤호, 김학수 국회 부의장입니다. 간첩. 여러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보도를 보고나 있는지 마음이 어수선하다. 중계방송 문제에 대해서 검찰관 애치소는 얘기 못했던 일이라 당초에는 안두희를 못마땅히 생각했지만은 본 암수의 심경을 이해하고 동정하게 된 것 같다. 애치소령도 청년 장교의 한 사람이고 이에 있는 분이라 이번에 무슨 아군이기에 검찰관으로 거북스러운 지책을 맡게 되는 거 하면서 머리를 흔든다. 어제 중으로 군법위 설치 장관에게 품에 보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 어간지는 것 같다. 중계방송은 요구했지만 안 돼도 할 수가 없다. 오후에 검찰관이 왔는데 비서를 통해서 장관께 피규어 요구적으로 했더니 이런 자에 각하됐다. 정 그러시다면 다른 요구가 있다. 절충하러 제2안을 내걸었다. 사건이 많지. 장일 정력으로 방청각이 많이 몰려들 거니까 법정 앞 광장과 정문에 노변에 확성기 설치해 주세요. 애치소는 거꾸로 주는 내 얼굴을 쳐다본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안 된다. 7월 24일 북한 아버지 소식.
정보국의 한대위가 왔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전할 말이 있다. 자네 이북에 있는 아버지 안부. 이 정보국에 입수된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6월 26일 날 김구 선생이 살해당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북한 전역도 슬픔과 흥분에 휩쓸려 라디오는 이 사건의 보도와 논평에 전력을 다했다. 물론 안대위를 매도하고 한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를 중성하기에 기교를 베풀었다. 이런 와중에 며칠이 지나자 지금 홀로 남아 계신 아버지 그리고 네 동생 다 잡아갔다. 지식분자들이라 해서 김구를 살해한 거는 안대위 범인 장본인 죄지 왜 가족들이 접할 것이 뭐가 있냐. 아버지 소식은 아직 모기엔하다. 아예 전혀 소식을 알지 못하겠다. 북한이 김구 선생을 그렇게 자기 편인데 자기 편으로 생각했죠. 우리 국민들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서 북한이 싫어하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싫어하고 북한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진짜 각성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발제자로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두이 한 몸 시역이 죄만도 1000만 번 고쳐주고 다 함이 없사건을 분류해 볼 또한 무엇으로 감동하오리까. 엉엉 한대위와 작별인서도 나누지 못하고 울었다. 7월 25일은 국회 불합치 여간첩 진상기 이면은 국회 불합치 사건의 발단이 여간첩 정지한 사건 국회 장악 지령문을 음부에 여자의 음부에 숨겨와서 국회 불합치 사건의 주모자에게 전달한 난파 여간첩 사건. 참 옛날 어릴 적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공산당 간첩들은 무지막지하다는 거죠. 무지막지. 검찰관 신문에 보면은 김구 선생님 또 친필 족자 받은 거 포탄비로 화병을 한 뜻은 뭐냐. 김구 선생께서 피살 직전에 피자기 한 말 중에 발언은 뭐냐. 애끼놈 고약한 놈 너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냐. 찢어진 입을 하고 함부로 찌꺼리는 거냐. 그래서 막 그냥 벼르니 뭐니 책이니 뜨거운 책을 맞고 안대위 이마에 피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7월 26일 검찰에서 피의자인 김약수 국회 불합치 여선 의원과 직접 이 사람들 대면한 일이 있느냐. 김구 선생 사이를 과장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직접 대면한 일이 없지만은 4월 하순에 그러니까 김구 사살 한 달 전 일요일날 경고장을 방문했는데 응접지절에서 순찰을 기다리는데 먼저 온 손님이 있다. 누구냐. 김약수인데 벌써 1시간 반이나 됐다. 자, 이것도 전 들으면서 발제자 의병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김구가 국회 그 부의장 간첩 뿌락지를 1시간 반이나 경고장에 독대했다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소장파들이 또 요리집 매담도 김약수의 소실 첩이었고 8.15를 전후해서 특별행동 지령 운동은 뭐냐. 이 김학규 고참 당원들 한독당 고참 당원들이 규명하기 무서운 어떤 음모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 같았다. 확실히 느꼈다. 7월 27일은 근무포병 대장과 후임자 면회실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대위가 근무하던 제7대 부대 대장 K대위와 후임자인 제1주대장 홍중이가 왔는데 반가웠다. 명분은 사무인계란 용무로 면회를 한 것이나 실제는 포병대 동료들을 대표한 위문인 것이다. 사실상 인계할 잡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공연이 이렇게 오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중에서도 소식 중에서도 한경숙 중위 전사는 놀라운 뉴스였다. 한경숙 중위는 안대위가 그렇게 바라던 국사봉 전투에 출동된 제3주 중대장이었다. 1중대장 선임 중대장이던 안대위가 가야 될 건데 그때 안대위가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한경숙에 갔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보니까 내 소원들 안대위 소원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시간 갔었으면은 한중이 대신 내가 죽었을 것인데 그랬으면 내가 김구를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참말로 인간만선 세옹지마로다. 한경석 군이여 길이 명복하라. 7월 28일은 군법회의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를 치료실에서 보냈는데 K소령 이 선생 왔다 갔다 했는데 군법회의에 대한 소식 재판장인 원영덕 준장이고 강대봉 대령이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7월 29일 낙지평생 33년 일기 보면서 참 옛날 한자 용어 낙지평생 낙지 떨어질 낙 땅지자 땅에 떨어진 날짜 즉 세상에 나온 날짜 33년 33세 때에 이걸 했습니다. 예수님도 33세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개정 당일 어쩌면
법정 군에만은 확성기를 달게 될 것 같기도 하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들려줬다. 태도도 아주 정다웠다. 부피가 두툼한 조수를 옆에 끼고 일어서면서 또 이제는 끝났지만 또 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8월 1일 법정 출정 준비. 행정과장이라고 한 사람이 와서 몸차림 준비해라. 각기서 군복 군화까지 다 새거 줄 테니까. 근데 이거 다면 이발도 해야 되는데 머리도 장발이 되었고 수염도 나는데 왜 수염과 머리를 하는데 왜 말이 없냐. 그래서 그 알데이한테 얘기하니까 야 공판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방세란 용어가 있습니다. 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아버림. 방세당한 일이 있었다. 법무부에서 방청권을 많이 방청객들이 몰려들 건데 안두희가 필요한 소요 매수를 묻는 것이다. 안두희에게 방청권 소요를 묻는다는 게 참으로 이상한 상상 외의 일이었다. 이걸 로맨틱이라고 해야 되나 센티멘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8월 2일 안두희 만세 벽보와 성명서 방청권 30매를 집으로 전달했던 소식이 왔다. 또 안중이가 나의 형을 무기형 정도로 예언하면서 복무중 후견이 되었주마 하고 농담 아닌 웃음을 웃는 것이었다. 참으로 고맙다.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했다. 밤이 깊었는데 안소희 자는가 하면서 안중이가 또 왔는데 들고 온 걸 보니까 벽보가 왔는데 애국자 안두희를 무죄 석방하라 안두희 만세 벽보가 였었다. 감상이 어떠냐.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애국청년 동진이 무슨 구락분이 하는 명의로 안두희는 애국자니 석방해야 된다. 장모의 성명서도 있었다. 신통지하는 장난이 하나 지난날 동지들이 우정이라 생각하니 우리가 고맙다. 그러면서 꿈도 꾸고 하면서 이 내용입니다. 천주님이시여 잘못을 고칠 수도 있었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오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를 그리며 천주님께 기원하자. 이렇게 이것은 졸련이 갑작스럽게 든 생각이 아니다. 김구 선생님도 천주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같이 신앙의 길을 따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후반부에 마지막에 발문이 있습니다. 발문이란 거는 책이 끝에 본문 내용이 대강이나 간행 경영에 관한 간략하게 적은 거를 발문. 안두희의 신경 과민인지 몰라도 이 출판 준비에 착수하자 들리는 풍설이 불의 일기체를 꾸며서 가지고 당시 옥중기로 가장해서 최근에 창작한 위조품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아프다. 나는 절대 그게 아니고 당시 일기를 매일 검열하던 관계관들이 아직 생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간직하고 있는 골라보기 힘든 만치 썩어 빠진 원고 뭉치가 산 증거물이다. 의심하시는 분에게는 언제든지 보여드리는 비밀이기도 하다. 발제자는 이 책을 보고 감상이 들었습니다. 사생취의 버릴사 살생 취할리듯이 삶을 버리고 일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것도 가능하고 정의로운 것도 취하는 것 양쪽이 다 가능하면서 다 좋지요. 안 돼. 부득이 정의와 자기 삶과 하나만 취하라고 하면은 생을 버리고 올바름을 택하겠다. 이게 유교 철학의 사상 체계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육시 성산문들 6사람이 죽기로서 충성을 다한 거 아닙니까?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안두희 사일신, 신하라기 그러니까 사일군인가요? 죽기를 각오한 애국 충정을 한 군인. 그래서 발제자 의병 신백군은 이 책을 보면서 이 발제 자료를 다듬어서 전자책으로 책 제목을 가져옵니다. 김구시역 안두희, 실천 애국 안두희. 그냥 말로 애국, 구두 애국이 아니고 실천 애국 안두희. 안두희 생각하기 등 의병이 저자로 한번 책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북커서트 회원님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듬어서 이 책을 내고 또 이 책을 내면서 이 나눔의 김구 안두희 책 이 책을 꼭 사서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중오지라도 필찰하라. 다른 사람이 다 미워해도 반드시 살피고 다른 사람이 다 좋다 해도 반드시 살펴라. 중오지 필찰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책을 읽을 기회를 주시고 발제 기회를 주신 자유시장연구원 바른청년연합회 감사드리고 오정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반부 발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